공항 입국 심사대, 수많은 승객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한 곳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4인 가족에게서 뭔가를 발견한 것인지 입국 심사관의 따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되자 줄지어 기다리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긴장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린치입니다. 매일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여권들을 검사하며 그 속에 새겨진 사람들의 발자취를 읽어내는 업무를 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덧 LA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한 지 17년 차가 되었네요. 매일 아침 6시 북적이는 LA의 새벽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웅장한 LA 국제공항이 모습을 나타내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이곳에서 저는 주로 아시아 국가 승객들의 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승객을 담당하게 된 것은 한국과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저는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군대의 길을 선택했고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납니다. 1996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2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부대 근처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항상 제게 더 많은 반찬을 주시던 것, 위급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 그렇게 2년의 복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재배치를 자원했습니다. 4년의 군 복무 동안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안보부로 옮겼을 때도 저는 한국 파견을 자원했고 그렇게 4년을 더 보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제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외국어가 되었고 더불어 동아시아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의 경험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덕분에 위조 여권을 적발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남다른 감각이 생겼습니다. 최근 LA 국제공항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범죄 조직들이 정교한 수법으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발 항공편을 통한 입국자 중에 글로벌 엔트리까지 가능한 한국 여권을 노린 위조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권 파워 1, 2위를 다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였죠. 오늘도 제 심사대 앞은 여권을 들고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서두르지 않죠. 제 앞에 놓인 각각의 여권은 한 사람의 삶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니까요. 도장이 찍힌 위치부터 각도,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까지 여권 속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물론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미세한 몸짓과 표정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에는 위조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첨단 장비로도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을 하나 개발했죠.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세요? 요즘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는 뭐예요? 이번 설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이 때로는 최첨단 보안 장비보다 더 정확한 답을 알려주곤 합니다. 여권을 위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일상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대에 앉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17년간의 경험이 만들어준 직감이 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죠. 첫 번째 수상한 승객은 4인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한국 가족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건넨 여권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등줄기로 한 줄기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 서울이요. 아버지가 대답했는데 그의 발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자녀분들은 몇 학년인가요? 큰애는 중학교 3학년, 작은애는.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통의 한국 부모라면 절대 망설이지 않을 질문이었죠.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차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홀로그램의 각도가 살짝 다르고 종이의 질감도 진짜 한국 여권과는 달랐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출입국 도장의 위치와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찍힌 출국 도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찍힌 입국 도장의 시간 차이가 겨우 30분.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잠시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남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손톱을 반복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긴장 신호였습니다.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별도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중국 푸젠성 출신의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었습니다. 위조된 여권은 정교했지만 문화적 디테일을 완벽하게 속일 순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제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파리의 명품 부티크에서 막 쇼핑을 하고 온 듯한 세련된 차림새였어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재킷,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녀가 건넨 여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강남요. 어느 동이요? 아, 그냥 강남이요. 이상하죠? 어떤 한국인이 강남의 구체적인 동네 이름을 모를까요? 더구나 강남에 산다는 사람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신 보안 요소들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벽해 보였을 뿐 완벽하진 않았어요. 전자칩을 스캔하자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여권에 기입된 내용과 전자칩 정보 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셨나요? 사랑의 불시착이요. 그건 좀 오래된 작품인데 요즘 인기 있는 건 안 보시나요? 아, 저는 드라마를 자주 안 봐서. 그녀의 답변은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2025년 현재 어떤 한국인이 5년 전 드라마를 가장 최근 본 드라마로 이야기할까요? 더구나 그녀의 패션 감각으로 봐서는 분명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혹시 이번 설날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친구들과 홍콩 여행 갔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홍콩의 랜드마크 명칭과 위치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현지 음식점 이름도 틀리게 말했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별도 조사실로 안내하는 동안 그녀의 고급 쇼퍼백에서 쏟아진 물건들 사이로 다른 많은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새로 위조한 여권의 통과 가능성을 시험하는 역할과 함께 배달을 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에 지쳐있던 차에 한 남성이 제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테일러드 수트 차림이었어요. 프레스티지 카드로 보이는 검은색 카드를 여권 사이에 끼워둔 채로 건네주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죠. 전형적인 성공한 한국의 기업인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강남 삼성동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실리콘밸리 투자권으로 왔습니다. 벤처 캐피털 일을 하거든요. 그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매너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제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죠. 혹시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만 명함을 다 써서.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명함이 없다고요? 더구나 실리콘밸리 투자를 위해 온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그의 여권을 자외선 스캐너에 비춰보았습니다. 자외선 아래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 한국 여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형광 보안 무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희미한 중국어 글자의 흔적이 보였죠. 전문가의 눈이 아니었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잠시만요.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여권 케이스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뒤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누른 비상 버튼으로 인해 모든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죠. 그의 서류 가방에서 나온 것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조 여권 템플릿 수십 장과 함께 각종 보안 요소를 모방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USB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여권의 최신 보안 체계를 분석한 상세한 기술 문서들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단순한 위조 여권 소지자가 아닌 국제적인 위조 조직의 기술 책임자였던 겁니다. 체포 후 진행된 조사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범죄 조직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위조 전문가였어요. 특히 한국 여권 위조에 특화된 인물이었죠. 왜 하필 한국 여권입니까? FBI 수사관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왔지만 한국 여권만큼은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안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를 해독하면 곧바로 새로운 보안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끝없는 숨바꼭질 같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최근 도입된 레이저 각인 기술과 다중 보안 요소의 조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그걸 분석하는 데만 6개월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결국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했죠. 그의 말에서 묘한 존경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 사건 이후 LA 국제공항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에 대한 다른 심사관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한 국가 정도로 여겼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데이비드,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조를 발견한 거야? 그건 말이지 한국에서 보낸 8년이 도움이 된 것 같아.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반도체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 보안 시스템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보안청에서 온 나카무라 과장이 우리 공항을 견학하러 왔었어요.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윌슨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의 여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도입된 폴리카보네이트 레이어링 기술과 레이저 각인 방식의 사진 처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지난 10년간 여권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꾸준히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심사대를 지나간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항상 당당했어요. 자신의 여권을 건넬 때의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입국 서류라고만 생각했던 여권이 이제는 한 나라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여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공항 당국자들이 우리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을 매우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거나 베낄 수도 있겠지만 혁신의 진정성이 만들어낸 신뢰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은 꾸준한 혁신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남의 것을 모방하는데 급급해 보였거든요. 최근에는 FBI에서도 한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삼성이나 현대가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FBI 분석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아침 입국 심사대에 앉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서류 검사가 아닌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많은 승객들이 제 심사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젊은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그가 여권을 건네며 보여준 매너 있는 행동과 환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의 여권을 살펴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디자인된 보안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빛의 움직임이 마치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입국 허가 도장을 찍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은 도장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입국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나이도 꽤 들었고 어느덧 은퇴를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LA의 일출처럼 한국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여권의 자긍심과 기술력 그리고 그 위상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